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역시 명랑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반찬 세트님, 9189님, 나 박연미 기자님 너무 좋아요. 성귀걸이 주간 크크 하셨고요. 작가축제 굿즈님, 9459님, 그러면 우선 귀부터 뚫으러 가야 하나요? 자, 역시 그렇습니다. 이 진지한 얘기를 많이 해도 역시 귀걸이로 귀결이 되네요. 건강해라님, 즐거운 출근이라니. 다음은 이 무슨 막말을 뭐 이런 줄임말인가요? 저는 진짜 출근이 즐겁습니다. 그쵸, 교수님? 그 사이에 제 옆에 교수님 나와 계시는데요. 88만 원 세대 저자로 유명하신 분이죠. 우석훈 성결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신작 지난주에 출간된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팬데믹 제2국면의 저자이자 경제학자이시죠. 우 교수님을 뵈면 항상 이 경제 사회적 현상을 아주 심층적으로 뾰족하게 들여다보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모시기 전에 책 제목이 팬데믹 제2국면이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1국면을 미리 쓰셨나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1국면은 왜 안 쓰고 2국면부터 제시를 하셨을까? 일단 이게 궁금했는데 2021년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팬데믹에 따른 두 번째 국면을 맞이한 그런 상황이다. 이런 뜻입니까? 예, 다른 사람이 미리 분석한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모든 팬데믹이라는 거는 백신이 없던 기간이 있어요. 1국면이고 네. 백신이 개발되면은 선진국 일부가 맞거든요. 2국면이고 3국면은 이제 개도국이나 중간쯤 되는 나라들이 맞기 시작하고 네. 4국면은 이제 종료 국면이거든요. 저개발 국가들까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이제 4국면이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2국면에 해당하죠. 그렇죠. 백신이 나온 이후에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 가진 나라들이 많이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도 지금 10%가 넘었으니까요. 발병 기준으로 2023년은 돼야 코로나 균형을 맞이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사실 이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기 전부터 주목을 하셨어요. 이게 2000년 초반부터 팬데믹 이 단어에 주목을 하고 계셨는데 책은 21년 뒤에 나왔단 말이죠. 이 시차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2005년에 제가 처음 저자로 데뷔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나중에 써야지 하고 했던 책 리스트 중에 팬데믹 경제학이 들어있었어요. 아껴두셨군요. 아낀 게 아니라 이전에 메르스 때는 놓쳤어요. 그때는 다른 일로 제가 정신이 없어서 놓쳤고 그다음에 팬데믹을 이번에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안 쓴 거는 이거는 백신이 좀 나오고 그러면 상당히 안정된 전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속공치공 좀 축구에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요. 네. 뒤쪽에 필요한 지식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지난해 서점가에 보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진행 중인 상황에 나온 책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때도 책을 내자고 여러 군데서 제안이 왔었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 12월이 되면은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그 전에 대충 알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불편한 일이더라고요. 네, 설익은 전망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갑자기 찔립니다. 제가 작년에 11월부터 책을 써가지고 올해 1월에 책을 냈거든요. 제가 설익은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교수님 책을 보면 이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비단 죽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계층으로 나눠놨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별로 위상도 달라졌고 사람 사이에 한때 마스크 배급제라는 걸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KF94 마스크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나누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은 쪽에 속하는 거 맞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된 건데요. 한국 경제가 수출 주도형이 너무 강하니까 내수가 약했거든요. 그런데 팬데믹이 오면서 돌아갈 수 있는 공장이 필요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한국이 그 조건의 초기 방역에는 상당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세계의 공장처럼 움직이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수는 되게 힘들고 어렵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상 초월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한국 경제 망한다고 그랬는데 네. 망하는 사람이 있는 건 분명한데 경제가 망하는 건 아니라는 그 역설적인 일이 벌어졌고요. 그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는 GNI라는 네. 그런 인컴, 그러니까 소득 변수를 쓰는데 GDP라고 하는 생산 변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1인당으로 나누는 수치를 보니까 우리가 이미 2번 일본하고 붙은 적이 있더라고요. 딱 붙어가지고 통계가. 그래서 이 넘어갈 것 같아요, 일본은. 그래요? 그리고 그 수치로 보면은 네. 프랑스하고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균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극복한 시기가 지나고 네. 조금 있다 보면은 일본이나 프랑스는 넘어가고 독일은 아직 못 넘어간 그 정도가 한국의 국제적 위치일 것 같거든요. 이게 완전히 코로나19 이후에 그 사람 사이, 산업 간의 그리고 국가 간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이걸 지금 아주 피부로 와닿게 설명을 그러니까 해주시네요. 잘 대응한 나라들은 네. 약간이지만 앞쪽으로 가는 거고 대응이 좀 어려워서 국내 기반이 어려워졌다. 네. 그런 나라들은 조금 뒤로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개도국 그러니까 선진국 된 지 얼마 안 됐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앞에 몇 나라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이나 아니면 이머징으로 분류가 돼야 유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선진국이라고 뽐내지 않았던 그런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정치권에서는 많이 뽐냈죠. 예,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각국의 상황을 보면 제조업 기반이 좀 탄탄한 나라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내수 중심으로 돌아가다가 제대로 대응을 못한 나라의 경우에는 기회를 위기로 만든 나라도 있고요. 본인들의 위기를 세계로 전파한 나라도 있었는데 네, 뭐 웃자고 하는 예, 말씀입니다만 블랙 코미디가 되겠네요. 이 보복 소비, 저는 이 단어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위로 소비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지친 나의 마음을 위로하는 소비 관련 뉴스도 계속 나오고 경제도 좀 살아난다고 하고 여행도 간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로 입증이 되는 이 경제의 정상화 속도가 내 삶의 속도하고는 너무 안 맞는다. 이렇게 느낀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마스크는 언젠가 벗겠지만 이 경제적으로 양극화되는 거 요거는 회복이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양극화라는 표현이 안 좋아서 잘 안 썼거든요. 네. 이게 과학적으로 안 맞는데 코로나의 경우는 딱 맞아요. 이게 수출과 관련돼 있거나 IT와 관련돼 있거나 네. 코로나로 인해서 필요한 종목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바쁘죠. 그래서 사람을 뽑는데 작년만 해도 최대 연봉으로 올려도 서로 빼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걸로도 안 되니까 올해는 주식을 나눠줘요. 네. 그러니까 한쪽은 너무너무 황학인데 그 반대편에 있는 데는 내수 중심, 특히 지방과 관련돼 있는 경제 이런 데는 너무 죽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겪었던 위기랑 다른 게요. IMF나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가 다 같이 겪자. 그리고 이 참고 나서 같이 나누자였는데 이 위기는 아니 너만 힘들어. 그런 거예요. 다 힘들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뭘 하자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면 혜택은 어떻게 오느냐. 힘든 사람한테 혜택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국가별로 나타나는 이런 변화나 아니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 OECD가 가장 최근에 내놓은 걸 봐도 백신 있는 나라 없는 나라, 예. 돈 있는 나라 없는 나라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강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쪽 말고요.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보완책의 하나가 아마 재정적 지원일 겁니다. 국가가 그렇죠. 돈을 풀어서 재난지원금을 준다든지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이거예요. 재정은 계속 확대한다. 충분히 푼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충분히가 충분치 않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은 제일 안 쓴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 정부가 좀 짜다. 짠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IMF 자료로 보면은 일본이 GDP 대비 44% 썼거든요. 독일이 한 38.9%. 그러니까 꽤 쓴 거죠.
근데 우리는 13.6%라서 10% 조금 넘게 쓴 거니까 그것도 이미 일본 대비 30%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융자 형식이에요. 꿔주는 거군요. 네, 유동성 지원이고 실제로 준 거는 3.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로는 지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지원을 해준 게 없어요. 거의 그냥 하는 척만 하고 항목만 개설했지. 네. 이를테면 그 항목에 얼마를 넣느냐 50만 원. 이를테면 다른 데서 뭐 500만 원, 800만 원 그렇게 받는 정도의 지원에 대해서 우리는 이 동그라미 하나가 빠지는 정도로 준 네. 거니까 준 척만 한 거죠. 근데 이 정부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줘야 할지 이거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차후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국내 자영업자 비중이 해외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손실을 보상하고 이 메워줘야 할 구멍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두 가지 반론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거는요. 행정편의주의예요. 그러니까 무슨 지원을 할 때 누구한테 얼마를 해야 되는지를 찾아가면서 그리고 나면은 다 더해보니까 얼마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우리나라에서 했던 거는 요번 추경에는 한 몇 조 원 정도 하자. 총액을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누죠. 할당을 하는 식으로 해요. 그러고 나면은 이게 많이 줬다, 다 줬다라는 그건 논리고 현실은 필요한 사람부터 이 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게 돌아갈 수가 없죠. 그다음에 자영업자 문제는 이게 선진국이 되면서 우리나라 자영업이 줄긴 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은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본 업종인데 이 피해가 정부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협조를 하다 생긴 피해잖아요. 네. 그건 제도적 미비 때문에 안 준 거니까 주는 게 당연히 맞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내부에서도 예를 들면 헬스장이나 이렇게 선진국이 돼도 줄지 않을 것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식당이나 일부는 조금 높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업종별로 나눠가면서 좀 더 줄 때, 더 늘릴 때, 그다음에 완화시킬 때 이런 거를 짜고 설득을 하면 설명이 되는데 자영업이라는 틀 안에 다 집어넣고선 이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솔직히 저 다이어트와 관련된 건 헬스와 관련된 건 선진국 때문에 줄지 않거든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동일한 기준을 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지금 이 시국에 가장 힘든 사람들을 꼽으라면 아마 그들일 텐데 네, 그렇겠죠. 자영업자들의 충격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지난 얘기라서 좀 그런데 초기에 연착륙 방안을 해서 이를테면 좀 임시적으로 휴직을 한거나 문을 닫았을 때 버틸 수 있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근데 지금에 와서라도 저는 협조하느라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이게 최소한 중립적 역할을 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환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좀 조사를 해보니까 뭐 가게와 관련된 이상한 계약들이나 네. 내지는 뭐 때문에 그만두기도 어렵다는 거거든요. 장사를 못 하는데도 그 임대 계약을 해소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꽤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그거는 업종별로 논의틀을 만들어서 그 상황에 맞게 뭐는 정부가 해주겠다, 뭐는 사회적으로 하자 이렇게 짜고 들어갔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 큰 풀에다 집어넣고선 요 조건으로 하자라고 그거는 너무 행정 편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판 내리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자영업자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다면서요. 더 줄었을 텐데 융자 비율이 훨씬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문을 덜 닫고 빚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게 그 원상복구 비용도 몇 천만 원씩 든다고 하니까 계약 기간 안에 나가기도 힘들고 원상복구 비용을 현금으로 쓰기도 힘들고 해서 뭐 블랙 코미디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만 지금 호황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대학 입시는 더욱 과열될 거다 이런 전망을 하셔서 전 좀 의아했습니다. 사실은 대학 입시가 왜 더욱 과열될까? 이게 팬데믹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이 IMF 쪽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요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메르스나 이런 몇 가지 팬데믹
유형의 것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3년 이후부터는 이 고학력들은 다 다시 자기 자리를 복귀를 했는데 저학력들은 복귀를 못한 거예요. 위기로부터 3년이 지나면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좋은 일자리에 갈 수 있는 고학력들은 찾아가더라. 예. 그런데 저임금 저학력 일자리는 계속 불안하더라. 그게 이제 과거에 그랬던 데이터를 보면은 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도 점점 대학을 좀 덜 가고 네. 그다음 그 대신 개인적으로 좀 더 전문화시키는 이런 식의 교육 개편을 얘기를 했었는데 팬데믹이 주는 거는 아니다. 라이센스가 중요하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더라 예. 얘야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을 그러면 이 뭐하러 가가 아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냉정한 현실이 그랬던 거예요, 과거에. 실질적으로 나와서 이게 뭐 게임이라고 치면 게임에서 보다 강한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다음 판으로 넘어갔을 때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니 대학 입시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열망은 더 커질 수가 있겠네요. 예, 근데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그러니까 대체 가능한 노동에 대해서는 나온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가 그 자리를 채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굉장히 설명력이 높은 게 대학교 졸업장이 설명력이 높더라. 그렇군요. 이게 참 뭔가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강조하신 게 중학생, 중등 교육 과정이 중요하다. 여기에 관심을 둬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스템을 보니까 제일 약점이 중학교 교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돌봄 기능이 강하니까 네. 사회적으로도 꼭 열려고 하고 부모들도 힘을 많이 써요. 초등학교에는. 네. 고등학교는 대학교 가야 되니까 또 힘을 많이 쓰는데 이 전환 과정에서 이렇게 독서를 중2, 중3 때 초등학생들 많이 읽거든요. 네. 어른도 안 읽는데 어른식으로 책을 안 읽는 변화가 중3 때 벌어져요. 중2 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네. 그게 이제 일단 특 먹고 갈 사람하고 특 먹고 가지 않을 사람들이 분리가 되면서 본인들이 느껴요. 그러면 특 먹고 안 갈 학생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게 해주겠냐 등등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팬데믹 때도 보니까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더 많이 오게 해요. 그다음에 고3은 무조건 오게 해요. 그렇죠. 그럼 중학교는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이제 보내야지요라고는 하지만 이 우리나라 여기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이거는 뭐 뜬금없는 전개입니다만 중2병이 괜히 오는 게 아니구나. 이 독서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게 제가 요즘 중학생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생을 딱 인지해서 우리 엄마나 선생님이 나 특목고 관리처럼 안 봐라고 하는 거를 딱 이해하는 나이가 그 나이고 네. 그때가 게임 중독 시작되거나 딱 그렇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시서화에 관심을 갖도록 이 독서를 좀 권장하고 중학생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깨닫는 거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팬데믹에서도 역시 소외되더라고요, 중학교가. 그래서 앞에 거는 뭐 돈을 막 들이고 어떻게든 열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중학교는 그래도 좀 천천히. 중학생한테 사실 이렇게까지 깊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요 중등교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음에 모시고 깊이 한번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들도 곧 중2가 될 거라 큰일 제가 났습니다. 특별히 귀를 크게 열게 되네요. 네, 오늘 너무 아쉽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야겠어요. 오늘은 팬데믹 제2국면의 저자 경제학자이신 우석훈 성결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